안녕하세요. 우한카페 시작하겠습니다. 2021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새벽에 여당 이낙연 대표 인터뷰 기사가 떴죠. 설마 가짜 기사가 새해 벽두부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한 기사였는데 진짜였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발언으로 민주 진보 진영과 깨시민들 모두 발칵 뒤집어졌고요. 당내 당원들은 지지 철회뿐 아니라 아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 기레기 출신 정치인이 기레기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나지도 않은 재판을 두고 사면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그들의 죄 중에 횡령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면이 불가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원칙주의자 문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사면을 하실 분인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16년 그 추운 겨울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누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어렁더렁 치유가 되는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적폐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적폐청산은 이 치유의 첫 번째 필수 요건 아닙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적폐 시스템 청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겠어요? 적폐의 뿌리는 생각보다 너무 깊고 질기다는 걸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당사자들 반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용서가 가능해요? 반성과 사과는 그들의 잘못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상처가 아물고 난 후에야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그래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들 하는데 진정한 통합이라는 건 반성, 사과, 치유 이 과정을 거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부터 시켜라. 통합하고 싶으면 그게 순서죠. 도저히 사면이라는 걸 언급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총리 출신 여당 대표이면서 대권 1위 후보라는 인물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언급한 것일까요? 본인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좀 비추어보면 그의 생각을 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나라 대표 적폐 언론사 조중동 중 하나인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게 눈에 띄었죠. 이런 그가 어떻게 촛불 시민이 나온 현 정부에서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현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또 앞에서 언급한 그 치유를 위한 적폐청산 중 하나인 언론 적폐청산, 그걸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길 기대하고 총장이 앉혔을 때와 같이 말이죠. 언론인 경력에 개혁의 개념을 탑재하면 그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뭡니까? 지금까지 그 경력을 사용한 거라고는 정권 초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촌철살인 멘트 날린 것밖에 더 있었나요? 그분이 말은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이. 그분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단적인 예로 검찰과 유착한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십만 건의 가짜 기사로 난도질할 때 도대체 그분이 뭘 하셨죠? 내일 아님이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난 조국에게 빚이 없다 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잖아요. 적폐 언론의 행포에는 소극적인 중도 정치인, 그는 그냥 적폐 언론 경력을 가진 지역 출신 정치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촛불 정권 개혁에는 도움이 안 됐다, 안 하고 있다, 언론 개혁할 생각이나 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 여당의 적폐청산 역할이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대목 아닙니까? 두 번째로 작년 12월 초 그의
전 보좌관이 몇십만 원 프린터기 사용료 대납권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수수 사건의 혐의를 목숨과 바꾼 거죠. 검찰 조사 중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는 대목 아닙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 관련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담이 컸을 거예요. 검찰이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 뭔가를 했어야 했다? 즉, 검찰이 보내는 신호에 뭔가를 했어야만 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연말 정경심 교수님 1심 재판 판사 커밍아웃 그 이후부터 더 세게 불붙은 국민들의 검찰과 사법개혁 요구에 맞춰 연초부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이거늘 그 모든 걸 제치고 새해 벽두에 사면을 이슈화한 게 이게 반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단순히 당과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당원들 뜻과 반대로 가는 이슈를 내놓는 걸 소통 못하는 무능한 정치질이라고 하기에는 이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뭔가 있다.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야 할 건 한다. 이러니까 화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사면 문제를 꺼내는 의도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든지 본인의 대권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 이걸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하고 싶으면 자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 결재를 받으면 될 것을. 근데 왜? 사면을 안 하면 당 밖의 중도층이나 반대 진영의 사면을 원하는 그 소수층의 모든 원성과 또 그들과 합세하는 언론 적폐들에게 대통령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소위 통합이라는 여당 대표의 뜻조차 수용하지 않는 정권 말기의 대통령을 만들어서 공격할 것이 자명한데 말이죠. 반대로 사면을 하게 되면 이번엔 여권 내 지지자들과 촛불 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인데 현 정권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촛불 시민은 민주당원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촛불을 든 분들은 정치 이념, 정당, 정파를 넘어선 차원이었고 정당이나 개인 이익을 앞세워 그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건 그건 자살행위죠. 이래도 저래도 공은 자기 것이 되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데 이 양날의 칼을 만들어서 굳이 대통령 손에 쥐어주는 이유가 뭔가 말이죠. 자신이 다음 정권의 수장이 될 거라는 교만에서 나온 무리수? 아님 언론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커밍아웃? 그도 아니면 중도 정치하는 자신의 지지율 높이는데 대통령을 이용하겠다는 간자? 마지막으로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대권 행보를 포기하고라도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유도해서 그보다 더 큰 그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새 시대의 첫 총장이 되지 않기를 선택했듯이 이 모든 이유들을 쓸어안고 그도 반란군이 되기를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이 닮은 꼴이 많네요. 곧 드러나겠지만 어떤 이유든 선의가 아닌 건 확실하고 만일 충정, 선의 그따위 껐다고 변명한다면 그건 그냥 양반 코스프레하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정광석화로 말 타고 적진에 돌진해 갈 장수지 뒷짐지고 걷는 양반이 아닙니다. 난세의 위기에 영웅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영웅 코스프레하는 가짜도 드러난다. 그때가 더 늦지 않고 지금인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